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사망한 전두환 씨는 권좌에 있을 때나 물러난 뒤에도 강원도와 이런저런 이유로 참 많이 엮였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암울했던 전두환 정권 시절 강원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쿠데타로 권좌를 찬탈한 전두환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사약을 일소한다며 만든 것이 삼청교육대입니다. 폭력과 살풍토 문란 사범은 물론 귀가하던 직장인과 학생까지 4만 명을 삼청교육대로 보냈습니다. 이후 무자비한 인권 탄압 수용소로 전락한 삼청교육대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강원도 전방부대였습니다. 철책을 이중 철책을 쳐놓고 첫 번째 철책 밖에다는 이렇게 군견을 이렇게 풀어놓고 그 밖으로 이제 경비병들이 쓰고 밤에는 정신교육하고 낮에는 그냥 계속 그 전방 목진치 작업, 교통 작업 이거 들어가고. 전두환 정권의 독재는 역설적으로 강원도의 민주화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1980년대 내내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무력했던 시민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폭력적으로 권력을 잡음으로 인해서 관심이 없었던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그런 측면들이 있죠.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0 비리 청산을 내세우며 전두환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1988년 오늘 인제 백담사로 숨어들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백담사에 숨어있는 모습을 춘천 MBC가 특종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을 보기 위해 하루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백담사를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담사는 곳이 또 뭐 전두환 씨가 와있다 모르게 여기가 뭐 또 오신가 뭐 한번 가보자 해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 와중인 1990년 11월 4일 인제 군축교에서 전세 관광버스가 추락해 22명이 숨지고 수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백담사에 머물던 전두환을 만나고 돌아가던 같은 고등학교 동문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독재의 아이콘 전두환이 강원도에 남긴 흔적이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수험생 힘내세요. 순국 선열을 위한 경례. 무슨 날이면 이런 현수막들이 교차로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죠.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미관도 해치지만 이름을 알리려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도심의 한 교차로, 순국 선열을 기리고 수험생을 응원하고 출판 기념일을 알립니다. 도청 이전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힙니다. 이 같은 현수막에는 내건 사람의 얼굴과 이름도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국군의 날과 농업인의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등 지난 10월부터 특정 기념일마다 주요 교차로는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미관도 해칠 뿐더러 불쾌해요, 사실. 이게 뭐 바로 전쟁이 날 것도 아니고 바로 뭐 이렇게 불 난 것도 아니고. 원주시는 정치인들의 광고물들을 포함해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각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정 게시대를 벗어난 상업 광고가 즉각 제거되는 것과 달리 정치 광고로 읽힐 수 있는 현수막을 바로 즉시 제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아진 건 10월부터 한 3개월 전부터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매일 정치 현수막을 매일 띄고 있는데 많이 늘어난 추세라.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입문을 희망하는 이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임과 공청회 등이 급감해 얼굴을 알릴 창구가 없다 보니 불법인 걸 알면서도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름 알리는 데는 현수막 갖고 간 데가 없어. 무조건 그대로 얼굴 보이잖아. 보기 싫어도 보이니까는. 그런데 원주시는 관련법상 광고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12월 3일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제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 시내버스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춘천시가 최종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공영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의 공영제 권고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시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공영제가 가장 좋은 운영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춘천시 한 관계자는 공영제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고 춘천시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알렸습니다. 춘천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시민버스도 공영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내년까지 버스 운전 노동자 50명을 더 채용해 1일 2교대 근무에 나서고 서비스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시에서 공영제를 하신다면은 회사가 스스로 공영제의 진행 준비를 앞장서서 하겠다는. 춘천시가 공영제로 방향을 잡았지만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버스 회사에 1년 130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공영제의 경우 이보다 3배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운영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설립이 가능한지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춘천시는 어떤 공영제 방식이 가장 좋을지 용역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용역을 진행하는데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지방선거 기간이 겹쳐 버스 공영제 문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수년 전부터 양양군은 지역의 대표 하천인 남대천을 생태와 문화, 관광 명소로 변모시키기 위해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막바지 사업이 한창인데 지역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남대천 한가운데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생겼고 2개의 긴 돌다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4년부터 이 르네상스 사업에 7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남대천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졌고 산책로도 생겼습니다. 연어와 은어, 황어만 가로지를 수 있던 남대천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물고기나 새들이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좁아졌습니다. 점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들이 들어가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남대천의 그냥 자연의 모습은 사라진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남대천 일원에 어류 2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3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23종으로 줄었습니다. 양양군이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에도 그동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가시고기가 지속적으로 발견됐지만 올해에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인은 지속적인 준설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달과 같은 포유류도 교란된 입지에 의해 회피 후 회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생태 환경의 변화가 수년 동안 남대천에서 진행됐던 정비 공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식하는 그 수초가 있는 지역을 중장비들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밀어버렸다고 한다면 기존의 서식처를 많이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지역에서 가시고기가 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귀한 멸종위기종이 모습을 드러냈던 양양 남대천.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소중한 지역의 생태 환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제3차 횡성군용기 소음 피해 민관학군 실무협의회가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실무협의회에서 필요성 공감에 그쳤던 스모크 성분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방법과 시기는 추후 전문 업체와 전문가를 섭외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횡성여고 교감 등 교육계 인사도 참여해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횡성 지역 학부모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와 교육당국에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멧돼지를 포획해 사체를 처리하는 인력들이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됐습니다. 양구군은 사체 처리반 등 관련자 18명이 825만 원가량을 부당 청구해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체 처리 인력을 늘리는 꼼수로 부당 청구를 하지 못하게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구경찰서는 해당 사안을 통보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던 창고형 가설 건축물, 이른바 관리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달부터 관리사로 건축 허가받은 가건물도 지자체의 허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관리사를 숙소로 쓸 수 있더라도 지자체의 숙소 시설 기준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주민 감사가 강원도에 청구됐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위법성을 확인해달라는 주민 감사 청구가 돼서 지난 12일 청구 사항을 공고하고 청구인 대표를 지정해 감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류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강원도의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강릉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 파악과 정착을 돕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정보 플랫폼인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 레고랜드 코리아 직원 채용을 위한 전용관이 개설됩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고용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레고랜드 직원 채용 정보와 입사 지원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용 채용 사이트를 강원 일자리 정보망에 설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춘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백신 접종센터가 8개월 만에 접종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춘천시 차원의 접종 업무는 마무리됐다고 보고 오늘부터 업무를 종료하고 오는 30일까지 철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봄내체육관에서는 10만 6천여 회의 접종이 이뤄져 춘천시 전체 접종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봄내체육관을 체육공간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이 개장 40여일 만에 11만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케이블카 이용 관광객들 중에 다른 지역 주민이 9만 500여 명이었고
춘천 시민은 2만 5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추세라면 연간 127만 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오는 2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간당 200명씩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고랭지 감자의 올해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11만 8,084톤으로 지난해보다 1.1%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재배 면적은 3,888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4.7%가 증가하면서 10아르당 3,037kg으로 13.8%가 줄었습니다. 이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병해충 증가와 9월 가을 장마 우려에 조기 수확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로 오가는 여객선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면서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이용객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릉 울릉항로 여객선 2척의 이용객은 4만 1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4천여 명보다 65.8%가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